안녕하세요. 탑팀 재활학과 동업군 박정호 원장입니다. 제가 비수술 치료 재활학이 다바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픈 이유 읽어주는 남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3 테니스 엘보 탈출하기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것과 똑같이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한번 발생하면 또는 골프 엘보가 발생하면 팔꿈치가 아파서 도저히 손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환자분들은 말씀하시죠. 병뚜껑도 따기 힘들고 컴퓨터 마우스 클릭조차 하기 힘들다 하고 실은 양치조차 힘들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들마다 찾아보시고 어떤 병원은 약을 먹어보자, 또 어떤 병원은 물리치료를 하면 좋아진다, 어떤 병원은 충격파를 해라, 어떤 병원은 주사치료하고 아플 때만 찾아와라,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찾아오고 반복되죠. 어떻게 해야지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뼈 부착 부위가 있고 힘줄과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줄하고 인대를 많이 혼동하는데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인대고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것은 힘줄이라고 우리가 부른답니다.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힘줄에 파열이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 인대 질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근육 부위는 왜 빨갛게 보이고 이 힘줄 부위는 왜 하얗게 보이는 걸까요? 이 빨간 살코기 부분은 혈관이 풍부하고 그래서 혈관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이 힘줄은 혈관 분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랍니다. 그림처럼 우리 상완골, 어깨에 부딪히는 위쪽 뼈와 위쪽 뼈 바깥에 외상과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손가락을 위로 제끼거나 아니면 손목을 이렇게 위로 제끼는 동작을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에 관련된 신전 동작에 관련된 근육이 빨갛게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파열된 총신전근 힘줄 부위가 이 부분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한답니다. 반대로 골프 엘보는 우리가 내상과, 아까 외상과의 안쪽 외상과고 반대편 부분인 내상과를 말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골프 엘보라고 부릅니다. 그림처럼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쥐었을 때, 손가락을 쥘 때 혹은 손목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때 해당하는 부위의 모든 힘줄이 여기 가서 붙죠. 그래서 여기는 굴근, 총굴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혈관의 분포가 뭐 그리 중요하길래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고 하면 혈관의 분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부위, 그러니까 이 빨간 부위를 다치냐 흰 힘줄 부위를 다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손상 속도와 예후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없는 이 흰 부분, 힘줄에 가까운 부분을 다칠수록 혈관이 부족하고 적어서 재생이 좀 늦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힘줄 부위는, 하얀 힘줄 부위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쉽게 전달이 되지 않죠. 양약이든 한약이든 약을 주고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길이 없는 맹지를 차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골격계 초음파를 통해서 이것을 단순 파열인지 심한 염증인지 석회성 변화인지 뼈가 자란 골격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은 가끔 엑스레이만 찍으면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석회가, 왼쪽 그림에 보시면 좌측부터 석회가 13.7mm 짜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골격, 뼈가 자라거나 석회는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힘줄의 파열이나 근육의 파열 부위, 아주 작은 석회성 병변은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그림이 이게 바로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 뼈의 외상과 부위에 힘줄 파열된 부분을 초음파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그냥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위는 생리식염수나 우리가 치료 약물을 주입해 보면 여기가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파열 부위가 숨겨져 있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질환 내에 테니스 엘보에 만약에 석회성 골격이나 석회가 심하게 있으면 단순히 힘줄을 재생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좀 힘들고요. 너무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부분 파열이나 단단해지기 이전에 부드러운 석회 염증성 변화만 있을 경우에는 염증을 줄인 후에 인대 증식 치료, 프롤로 치료, 충격파 치료, 재생 치료 등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테니스 엘보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테니스 엘보 탈출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팔꿈치를 쉬어주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런 보조기를 착용해서 팔꿈치 힘줄에 걸리는 근육의 부하를 줄여주는 건데요. 의사들도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합니다. 실제로는 아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팔꿈치 스트랩을 꼭 같이 처방합니다. 이렇게 고정해주지 않고 단순히 주사치료나 충격판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회복되는 속도보다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항상 더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이 팔꿈치에 걸리는 힘줄의 장력을 줄여주고 인대 증식치를 통해서 이것이 아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한 다음에 내일부터 바로 움직여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접합수술을 한 이후에. 이처럼 팔꿈치 주사 치료에도 스트랩을 통해서 힘줄에 걸리는 힘을 줄여주고 고정과 휴식 없이 무작정 그냥 뭐 주사 맞으면 낫겠지, 충격파 아니면 낫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 치유가 아닌 이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우선 해당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피하고 조직 재생사와 충격파 등으로 재생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죠.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이걸 왜 피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힘줄이 위축되고 얇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스테로이드 치료는 아주 통증이 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힘줄을 재생하는 주사를 지속해서 부착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힘이 걸리는 부위에 물리적으로 생긴 질병이지 단순히 약물이나 주사로만은 완치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스트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팔꿈치를 적절히 보호해주면서 치료해야지 회복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떤 치료의 종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스트랩 착용,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소한 줄인다. 그리고 조직 재생조와 충격파를 통해서 힘줄의 재생을 돕는다. 그것만이 근본적인 치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가 계속 상태를 보고 스트랩 잘 착용하는지 또 필요한 마찰 마사지나 운동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잔소리를 하고 끌고 가야지만 낫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깨 및 팔 부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힘줄과 인대 재생 치료, 또 조직 재생 치료의 역사와 이해, 프로로 치료 이해와 미래,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제작했던 손상방법 만화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